근신경 통증 조절학기의 1강의 소공 수업 중 1강 수업 초급 과정입니다. 41번 요 방향근 시작해요. 요 방향근. 말 그대로 요 허리 요자다 그죠? 방향. 도형 중에 내 몸 모양 중에 하나를 방향이라 그래요. 어떤 모양? 약간 이제 위에 면은 작고 아랫면은 넓어지는 이런 모양. 그죠? 이런 모양을 우리는 방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방향은 그러면 신용어로 뭐예요? 허리 네모근이라. 네모의 모양의 하나 중에가 방향이 있고 직사각형 있고 정사각형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허리 네모근이에요. 허리 네모근. 실제로 126페이지의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네모 모양처럼 생겼죠 근육이. 근데 모양인데 방향의 모양인 모양을 띄고 있어요. 방향의 모양인. 그래서 우리 몸에 방향근이 몇 개 있어요. 요 방향근이 있고 발에 또 뭐가 있죠? 족저 방향근이 있고 또 대퇴 쪽에 뭐가 있죠? 대퇴 방향근이 있고 그죠? 또 전안에 또 하나 더 있죠? 방향 해내근이 있죠 그죠? 그런 방향으로 생긴 근육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만든 근육들. 뭐 삼각형으로 생겼으면 삼각형. 승모근 그러면 스님의 모자. 스님이 춤을 출 때 승무를 출 때 어때요? 꽃갈 모자를 써. 하늘에서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이야. 그래서 승모 그것도 모양이야 모양. 그죠? 그리고 또 기능적인 거. 기능적인 거. 정극근 그러고 견갑근은 그러고 이런 것들은 어때요? 견갑근을 위로 올리는 근육. 기능으로 이름 지었죠. 그 다음에 정극은 그러면 어때요? 앞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근육. 그죠? 요런 근육들이죠. 그리고 앞 톱니근. 정극근이 이름이 그렇죠. 신용어가.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톱니의 모양과 앞전자의 앞으로의 기능적인 관점이 두 개가 들어간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육들의 이름입니다. 신경도 마찬가지 그 부위의 이름을 따서 보통 짓습니다. 대퇴신경 그러면 대퇴 쪽으로 가는 신경, 자골신경 그러면 자골로 가는 신경, 뭐 생식기로 가면 생식기를 음부라 그러니까 음부신경. 그러니까 이름은 시간이 지나고 의미를 하면 쉬워요. 그리고 금방 친해집니다. 친해지면 관심 있으면 이름이 기억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 위주로 보면서 어찌 생겨먹었는가, 이쁘게 생겼다 못생겼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외형적인 거. 사람 볼 때 처음부터 안 물어보죠. 이름부터 막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올 때요. 아 쟤가 저리 생겨서 쟤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을 하죠. 이름을 알아 친해진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친해지세요. 일단 보세요. 그림을 보시고 아 여기에 붙었네 저기에 붙었네 저기가 뭐고 이런 것부터 따지지 말고 그림부터 봐요. 그리고 아 이게 12문제 늑골에 붙어있는 거구나. 아, 이게 행돌기구나. 아 이게 장골릉이구나. 요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시정지가 어떻게 해요? 아 장골릉에서 어디로 가는 거네.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근데 그림을 보면 어때요? 쉽게 여기 붙었네 저기 붙었네 이런 모양이 저거 붙었네. 요 골반에 붙은 거구나. 장골릉 이렇게 몰라도 돼. 갈비뼈에 붙었네. 이게 12문제인지 몰라도 돼. 그리고 요 추위에 톡티놈뼈에 붙었네. 이 톡티놈뼈가 옆으로 튀어나왔는데 이게 이름 몰라도 돼. 옆으로 튀어나왔다고 그냥 행돌기야. 알고 보면 이름은 너무 쉬워. 니 참 이름을 니답게 지었구나. 생긴 그대로 지었구나.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부학은 어렵지만 단어로 외우면 어렵지만 이해를 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면 그것만큼 또 쉬운 용어가 없어요. 해부학이라는 게.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학생 때와 완전 반대로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암기가 아닌 이해. 원래 사람 사귈 때는 원래 그러죠. 원래는 이해를 가지고 사귀어야 되고 얘가 스펙을 따지는 게 아니죠. 아 제가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아빠가 얼마나 보고 무슨 차를 타고 얘가 뭐하고 이론적인 거죠. 얘가 이름이 뭐고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아 쟤 느낌이 참 좋다. 쟤 저러네. 스타일이 그러네. 왠지 나랑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느낌들 그죠? 근육도 마찬가지라. 그런 느낌으로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뭘 붙여요. 그런 식의 공부는 재밌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그렇게 안 시키죠. 자,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 얘들아? 방향이랑 모양이 어떤 건지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안 하죠. 자, 이거는 요 방향근이다. 요 방향 일단 외워. 다음에 시험에 이거 나올 거니까 요런 특징들 다 외워야 돼. 기시정기 신경전 아주 중요해. 이거 나중에 시험 칠 거야.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거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해 한번 쫙 읽어주고 이렇게 공부가 진행되죠. 암기식의 전달. 그렇게 가면 할 게 너무 많고 할 게 많은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공부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친해지는 게 제일 좋아. 술 친구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자주 보죠. 마찬가지로 이 근육하기 재밌으면 자주 보는 거예요. 근데 암기를 해야 되고 이 단어가 이렇게 한 장마다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재미가 없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스타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재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정도 했을 때 어느 수준에 올라가고 그 뒤에는 나를 안 만나도 되겠다. 더 이상 보지 말자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또 가르쳐 주겠죠. 봤던 사람이 계속 오면 어떻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차지할 자리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환이 돼야 돼. 순환이. 한번 스쳐 지나면 할 거 다 하고 이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주고 근데 또 만나야 될 때가 되면 또 돌아서 또 오겠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좋은 뭐 피로치 못해 동맹이 다 하고 막 영양 공부 다 해주고 다시 다 하고 나면 힘 빠지고 나면 어때요? 다시 또 와서 또 이렇게 도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랑 스쳐가는 시간이 있고 또 나중에 가서 남에게 도움 줘야 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온다 안 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또 실천하고 또 왔다고 오고 내가 아는 게 모자라다 싶으면 오래 갈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알았다 그러면 실천하다가 하다가 또 모자란 걸 끼면 다시 올 수도 있고 그게 인간의 인연이죠. 그리고 관계고 자 다시 127페이지로 가시면 방사통을 보겠습니다. 방사통 자 당구장 표시가 3개가 보이죠. 위에 3개 밑에 3개 위에 3개부터 한번 볼까요. 급성적이면 심한 통증을 줍니다. 이게 급성 통증이에요. 그리고 아주 심해. 그러니까 요통의 대장 그러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요통의 대장이라고 누군가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요통의 대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요 방향근은 제가 없이 당하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벌어와서 얘가 고생하는 근육이라고 봅니다. 그 말인지 알겠죠? 강배근이나 기립근이나 이런 근육이 힘이 좋으면 어때요? 내 떨어지는 상체를 요 방향근이 잡을 필요가 없죠? 큰 근육이 잡아주니까. 그럼 얘는 고생 안 하는데 강배근이 고장하고 아까 기립근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작은 요 방향근이 내 상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떨어지는 지우개 죽다가 아 하고 뜨끔해버리고 뭐 하다가 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급성적인 거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아주 심하게 통증이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방향근은 대장이 아니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아들이 있으면 누가 대장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 대장이에요. 엄마가 대장일지 아빠 대장일지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 대장. 근데 돈 많이 벌어도 아빠한테 엄마한테 지어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이 센 사람이 돈이 힘일 수도 있지만 그 다른 힘일 수도 있죠. 또 돈이 전부는 아니까.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허리의 대장은 누구겠어요? 무슨 근육이 발달되면 제일 좋겠어요? 기립근도 기립근이지만 강배근이에요. 강배근이 어때요? 라운드 숄더도 만들고 등을 이렇게 구조하는데 강배근 운동을 하면 어때요? 등이 펴지죠. 그죠? 기립근만 이렇게 펴지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기립근을 도와주는 이 강배근이 엄청 커요. 헬스하는 사람들은 강배근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죠. 강배근이라는 근육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근육이야. 기립근도 커질 수 있지만 그래서 강배근이 등에서는 가장 강하게 넓게 붙어 있는 근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강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야 돼. 강배근은. 그러니까 턱걸이라든지 이런 거 운동선수들 그죠? 그리고 내가 몸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뭔가를 앞으로 이렇게 뭔가 내보낼 때 컨트롤해도 그렇고 어때요? 이쪽 강배근이 당기기 때문에 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팔에 힘이 빠져요. 그럼 싸움꾼이 될 수 있어요. 대회 나가서 1등을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근데 얘가 당겨서 얘가 나간다는 걸 모르고 얘로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 사람 빨리 죽어요. 심장마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당겨주니까 이쪽 어깨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당기는 거예요. 할. 얘가 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강배근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다 발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나 이런 사람들 다 이거 타는 거 다 뭐예요? 강배근 운동이에요. 줄 타고 올라가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엎어치기도 뭐예요? 이쪽 강배근으로 당기는 거. 강배근으로 당겨서 강배근으로 치는 거야. 엎어치기도 그렇고 때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등 근육 이야기하면 강배근이에요. 강배근.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에 힘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때리세요? 얘가 오니까 강배근이 당기니까 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골프도 똑같죠? 강배근이 당겨주니까 힘을 빼고 조절하면서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배근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배근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기립근과 그 다음에 이 요방향근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강배근이 방향을 봐봐요. 수평섬유와 사선과 수직이 다 있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해? 사선과 수직이 다 있으면 어떻게 해? 팔방이 다 나와. 그러니까 팔방 근육들이 중요해. 기립근은 수직 방향밖에 없잖아. 약간의 사선과. 그죠? 수평도 없잖아. 그러면 이 근육보다는 이런 방향이 나오는 근육이 중요해. 근데 요 방향은 어때요? 또 얘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방, 팔방이 나오죠. 작은데 사방, 팔방이 있다. 그래서 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강배근이야. 강배근이 없으면 그리고 강배근을 쓸 줄 모르면 요 방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끝나. 왜? 강배근이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신수의 원리로 무게 조절해주면서 팔을 쓰면 좋은데 강배근은 가만히 있고 기립근을 힘쓰면서 강배근이 라운드 숄더에 늘어갖고 힘 안 쓰니까 발달 안 되고 기립근은 지쳐가지고 굳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방근 힘이 있어서 요 방근 때문에
심각한 요통이 오는 거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요 방향근을 생각하더라도 하나하나를 연결시켜서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도 뭐 이런 현상과 저런 현상이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강의할 때 막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떠오르면 그 근육이 생각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학교의 공부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근육학적인 얘기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인 얘기를 빗대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 저거를 내가 또 한 번 더 기억나게 하려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 근육을 담아놨구나 하면서 또 그 얘기들이 나중 되면 사설이 아닌 그 얘기 생각하면 그 근육을 얘기할 때 저런 얘기를 했었지 하면 그거와 이거를 비유를 해줬었지 막 이게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학회의 이해적인 공부 스타일이에요. 이해적인 공부 스타일. 그게 듣기 싫으면 처음에는 건너뛰랬죠. 건너뛰면 돼요. 이것만 들어도 얘 안 들어줘도 알겠어요. 그러면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파일을 녹음하라 하는 거고 유튜브로 올려주면 두 번 따닥 누르면 10초를 건너뜁니다. 따닥따닥 하면 10초씩 건너뛰어요. 그리고 보면 2.5배, 1.25배, 1.5배, 2배 그리고 보니까 0.75배, 0.1 이렇게 하고 속도를 빠르게도 느리게도 다 돼요. 제 말이 빠르고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 기능을 쓰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시대가 좋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유튜브 보면 사람들이 말이 느리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니까 느리다. 그러면 기본 1.5배에서 좀 느리다 보면 2배까지. 내가 아는 분야면 2배로 해도 빠르게 말이 들려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 말이 좀 빠르다 싶은 사람들은 느리게. 저거보다는 내가 더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더 빠르게 하면서 듣고 건너뛰고 싶으면 따닥하고 조절해갖고 들으시라. 그게 지금의 아주 좋은 시대에 적응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적응 못하면 어때요? 저런 얘기 빼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빼면 되는데 자기가 못 배운 거죠. 지금 이런 얘기도 듣기 싫으면 따닥하고 건너뛰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지금은 구경 온 거랬잖아. 어떤 스타일로 제가 강의를 하는지. 그러면 어때요? 본인이 돌아가서 공부할 때는 어때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공부고 그거 정리하고 뭐 하는 건 자기 스타일로 하면 돼요. 건너뛰고 싶으면 건너뛰고 듣고 싶으면 듣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공부의 스타일입니다. 각자의 스타일. 자 그리고 2번이 아니라 당부 표시 두 번째. 아침에 소변이 가득 찬 채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 통증이 심하다. 이제 복압이 높아졌죠, 그죠? 방광이 늘어나면서 복압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요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 장요근 요통이 더 심해. 장요근 요통이. 그래서 장요근은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소변 보고 나면 좀 낫고 복압이 장요근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방광이 누르니까 방광이. 그러면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 소변을 양이 많은데도 허리가 안 아프다는 것은 이런 요방인 거냐 장요근이 반대로는 좋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유연해서 눌러도 안 아픈 거야. 근데 트리포인트가 이건 안 좋은 근육 어때요? 누르면 압통이 생겨서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자도 나는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오줌을 참고 자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요 하면서 그러죠. 방광이 좀 더 늘어나도 보통 500cc라면 700cc 정도까지 늘어나도 견딘다는 거죠. 근육이 불편하지도 않고. 자, 세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통증은 대부분 깊숙하고 쑤시며 동작 시에 뜨끔뜨끔해서 놀랍니다. 깊숙하게 아파요. 지금 다 보면 이제 행돌기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깊숙하게 쑤시고 쑤신다는 건 뭐랬죠? 신경 통증이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어제 특강할 때 해부학 봤죠? 요 방향근과 장요 사이에 신경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근육이 아니면 그 신경들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신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작 시에 뜨끔뜨끔해서 놀랍니다. 뜨끔뜨끔. 그래서 기침을 해도 아까 했죠. 기침과 호흡과 심호흡과 얘기할 때 하호흡은 요 방향근이 더 기침을 하면 어때요? 하면 12번 늑골이 어때요? 힘을 주면서 요 방향근에 자극을 주죠.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해도 호흡 근육과 함께 요 12번이 이 요 방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호흡만 해도 뜨끈뜨끈하고 아니면 내가 숙이면 해도 아이고 하면서 뜨끔해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요 방향근의 특징이에요. 요 방향의 특징.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가. 자, 4개를 보시면 천청의 섬유라 그러면 몸을 정중앙으로 봤을 때 척추뼈를 바깥쪽이 천청이다. 그죠? 옆구리가 천청. 그리고 극돌기 쪽으로 중심으로 갈수록 심청이다. 그죠? 그럼 천청 섬유 2개는 누구죠?
12번 덕골 밑에 있는 거 하나와 장골릉의 바깥쪽에 있는 게 천청의 두 개입니다. 그리고 심청의 두 개는 뭐죠? 행돌기 3번, 요추 행돌기 3번에 붙은 거와 행돌기 4번, 5번 사이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심청이에요. 자, 천청부터 볼게요. 천청부터 1번 천청 3부 TP 돼 있죠. 장골릉을 따라 통증을 방사하고, 자 12번 덕골 밑에 있는 TP가 1번입니다. 천청 1번. 그리고 통증은 어디로 가요? 그림을 보니까 일단 그림부터 봐요. 빨간색으로 어디로 색칠되어 있죠? 장골릉 쪽으로, 그죠? 2번은 여기. 그러니까 1번이 퍼지는 데가 여기야. 여기. 트리거 포인트 1번이 12번 덕골 밑에 있는 게 1번, 장골릉 위에 있는 게 2번. 그러면 1번은 여기로 통증이 퍼진다 되어 있죠? 2번은 고관절 쪽으로 내려와 버렸다, 그죠? 말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봅시다. 1번의 청청 3부 TP는 장골릉을 따라 통증을 방사합니다. 자, 장골릉. 지금도 여러분들 밖을 보면 산이 있는데 능선이라 그러죠. 산을 보고 이렇게. 뭘 능선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에 선만 연결한 걸 능선. 말하자면 선이야. 능이 뭐예요? 왕릉 들어봤어요? 왕릉. 왕이 죽으면 생기는 무덤, 왕릉. 그죠? 왕이 있는 무덤, 왕릉. 릉. 요게 릉이에요, 릉. 요런 거. 이런 느낌의 선. 알겠죠? 그래서 장골이 능선이니까 장골릉 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근처에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 근처. 이 근처에 통증이 오는 게, 그래서 주로 중둔근 부위가 아픈 거죠. 중둔근. 그러면 위성 TP라고 들어봤죠? 나중 되면 장골릉 쪽으로 통증이 방사되기 때문에 이 방사통 때문에 중둔근이 또 영향을 받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방향근의 상부 TP와 중둔근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중둔이 고장났을 때 뭘 바라는 거예요? 요 방향근의 상부 TP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천청 하부 TP, 장골릉 위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다.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대전자와 허벅지 바깥쪽에 통증을 방사하고 매우 쓰리며 병변철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울 수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옆으로 누우면 아파. 옆으로 누우면. 얘는 소둔근 라인 쪽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소둔근 라인 쪽으로, 그죠? 그래서 하부 소면은 소둔근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둔근과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요 방향근은 긴 다리 쪽에 문제가 많이 올까요? 짧은 다리 쪽에 문제가 많이 올까요? 그죠? 골반이 뒤로 누웠기 때문에 구만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한성으로 이미 걸려야지만 요 방향근이 문제가 되겠죠. 이한선 숙축이 걸리면 어때요? 짧아질라는 성향이 늘어난 채로 걸려있다는 뜻이죠. 근데 12번째 늑골은 공중에 떠 있잖아. 그럼 얘를 당기면 어때요? 내가 안 떨어지려고 나무가지를 잡아서, 나무가지 쳐져요, 안 쳐져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무가지를 잡았을 때 나무가지가 쳐지겠죠? 그러면 얘도 쳐지는 거야. 골반이 뒤로 넘어갔는데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짧아져 버리는 거지. 얘가 딸려와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에 손가락 4개 이상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면 3개, 2개도 안 들어가는 거지. 긴 다리 쪽은 어때요? 골반이 앞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단축으로 짧아져 있는 건데, 눈으로 볼 때는, 생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보면 어때요? 얘가 더 넓어져 있는 거지. 얘는 어때요? 뒤로 넘어지는 걸 가지 말라고 잡고 있는 거야. 골반이 뒤로 넘어지는 걸 위에서 잡고 있는 거지. 얘가 이리 넘어져, 골반이 뒤로. 그럼 얘를 잡고 이리 가지 말고 요반을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리 앞으로 넘어가, 그러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짧은 다리줄에 요 방향근이 더 가보를 받는다. 그래서 요 방향근이 어때요? 천청섬유들이 중둔근과 소둔근, 짧은 다리 쪽 패턴. 오늘 수업하겠죠? 그 패턴에 관련된 근육들이 지금 다 요 방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라는 거는 하나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연관이 다 있어. 연관이 다. 그러니까 근육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육의 패턴. 보상작용, 협력근, 이런 것처럼. 그리고 그걸 연결을 머리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면 완전 이제 깨뚫은 거고. 보통 처음 공부하면 뭐해서 주동기랑 협력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제 신부 TP가 있어요. 상부 신부 TP는 몇 번이죠? 몇 번 행돌기죠? 요추 3번 행돌기다, 그죠? 요추 3번 행돌기. 통증이 어디로 갑니까? 천장관절. 천장관절 부위에 통증을 강하게 방사하고, 양측성일 때는 청골 전체의 통증. 청골 전체의 통증. 청골이 아프다, 엉치가 아프다, 이 부위가 아프다 그럴 때 요 방향근을 생각하세요. 근데 어딜 풀어? 행돌기를 풀어. 행돌기까지 들어가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여기만 보지 말고 위에서 해결해줘야 여기가 없어져요. 근데 요 방향건 풀면 여기 좋아진다 하고 요거는 바로 풀면 돼요? 아니죠. 강배근 풀고 길이건 풀고 그리고 체형적인 거 문제 해결하고 얘 푸는 거죠.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벌어오는데 그래서 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힘들어. 근데 애 보고 열심히 하라고 뭐 이리 막 해주면 애가 힘이 나겠어요? 엄마 아빠가 돈 벌어오게 해줘야 얘가 좀 아르바이트는 하더라도 힘이 안 들겠죠. 아르바이트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이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방향은 치료하기 전에 항상 뭐 봐야 된다? 강배근이나 기립근이나 하우극은 그리고 앞쪽에 짧아져 있는 기량의 근육들이 또 문제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협력의 근육이 또 문제가 있는지도 골반이 틀어져서 요 방향근이 어떤지도 그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세 가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1강을 공부할 때 기초를 공부할 때 그 정도 생각은 가야 돼. 한 수, 두 수, 세 수까지는 생각하는 연습을 가지는 게 기초 공부예요. 이제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 수가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 더 많은데 일단은 요거부터 연습을 하시라고.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펼치는 거. 그래서 한 가지에 꽂히지 않고 앞뒤, 좌우, 위아래 개념은 생각하는 사고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가 다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전체 중에서 이거는 저렇고 저렇고 이런 사고로 계속 넘어가시라 하는 거라. 이런 것들이 이런 사고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도 항상 그런 예들을 많이 듭니다. 주로 이슈들이 정치적인 거나 그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거, 뭐 종교적인 거, 뭐 나라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큰 것들로 예를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거북한 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서 들으셔도 되고 뭐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의 아주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냥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종교 전문가도 아닌 그냥 비유를 위한 예요. 일부분 어두운 면을 예를 들 수도 있고 밝은 면을 예를 들 수도 있고 일부분을 가져와서 예를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통증 얘기를 할 때 나쁜 예다 그죠? 안 해야 되는데 생긴 거다 그죠? 잘못된 거 그러면 사회의 나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좋아진다는 사회적인 예를 들겠죠. 그런 예들이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는 뭐 자기네 수준에 따라서 또 뭐 판단하고 하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드는 거라는 거를 제가 사전적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게 진리거나 맞는 얘기가 아닌 비유가 맞아서 비교해 준다 라고만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몸에 대한 제가 나쁜 얘기를 할 때도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때가 많다 그죠? 나의 근육의 얘기가. 근데 여러분을 콕 꼬집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돌리다 보면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그게 나를 떼고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도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빠진 거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 것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잘못 살았다 욕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좋은 강의의 취지의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살다가 늙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요 그 자연스러움을 벗어나서 일반적인 노화를 벗어나서 원래 나이 들면 아픈 건데 우리는 안 아프게 사는 방법을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 자연의 이치는 어때요? 태어나서 늙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 죽는 게 일반적인 그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자연을 약간 거스르는 거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사는 거. 이건 자연의 이치 안 맞아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길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라는 방법으로 수련을 하죠. 모선도라 붙이면서 무술이면 합기도, 유도, 뭔 도를 태권도를 붙이면서 그렇게 몸을 수련하고 정신을 수련하면서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고 수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도를 하기도 하고 뭐 정신적인 수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뭐 요가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가죠. 그 공부의 모든 거의 기본이 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자 그리고 하부 TP가 하나 남았다 그죠? 하부 TP 하둔부로 통증이 갑니다. 하둔부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근은 실제로 허리 통증 근육이 아닙니다. 트리거 포인트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언제 요 통으로 변하느냐? 염자가 일어났을 때 근육 자체가 찢어졌을 때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 자체가 아픈 거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픈 거라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염자가 안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요 방이라는 근육은 골반 쪽으로 통증이 다 가는 거예요. 엉덩이 쪽으로. 그래서 이 근육이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됐을 때는 다 엉덩이야. 근데 엉덩이를 풀기 전에 어때요? 그래서 항상 요 방향에 트리거 포인트를 얘기하는 테크닉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강백은 풀고 하우극은 풀고 기립근 풀고 다이건 내성근 다 풀었다면 또 요 방향근을 풀고 그 다음에 테크닉 어디로 넘어간다? 골반으로 넘어간다. 골반으로. 순서가 위에가 먼저고 밑에야. 알겠죠? 밑에를 먼저 하고 싶고 뭐부터 하면 돼? 햄스트링. 근데 햄스트링도 어때요? 상체 테크닉 다 하고 우리 테크닉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학교 테크닉은 상체 테크닉 다 하고 마지막에 요 방향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등의 마지막이 요 방향인 거예요. 요 방향근. 요 방향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햄스트링 밟고 골반으로 들어가. 햄스트링과 하체를 먼저 밟고 허벅지 뒤와 종아리를 풀고 그 다음에 골반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여기가 제일 이제 병이 집중되죠. 고관절이. 왜냐하면 앉아갖고 늘어나 있고 4번 5번 디스크도 그렇고 청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꺾여 있고 심각하게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다운시키는 거예요. 긴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부터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와서 그러면 다운된 상태에서 만지면 어때요? 예민하니까 잘 풀 수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골반을 또 접근합니다. 우리 학교 테크닉은. 그래서 테크닉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 해부 생리학적인 신경의 흐름이나 혈관의 흐름에 의한 테크닉의 순서도 있고 기능적인 의미도 있고 금방처럼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을 멀리서부터 해가지고 다운시키며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염증이 있는 직접적인 부위는 손 안 대고 치료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염증이 빨리 낫게끔 도와주는 치료. 이쪽에 순환이 잘 되고 빨리 염증이 회복되게 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리고 자기가 못 푸는 것들을 빨리 풀어주면 염증이 아닌 경우는 어때요? 빨리빨리 풀어주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겠죠. 이런 것들은 1회에 거의 100%에서 뭐 50% 이상 바로바로 좋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 근데 염증이 있다. 상처 없는데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집었다 해서. 짚고 나도 아프지. 언제 안 아파요? 상처가 안 물면. 마찬가지로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상처가 안 물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를 아무리 잘하고 관리 잘해도 상처가 있는 염증의 단계에서는 어때요? 치료를 해도 아파요. 당연한 거예요. 그 부위 말고 나머지의 근육적인 문제는 조금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통증이 50% 이하로 떨어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10% 20% 좋아하는데 있어. 왜? 그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고 지금은 많이 안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쉬면 염증이 상처가 안 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뒤에부터 효과가 팍 날 겁니다 하고 병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제가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사지로 치면 뭐의 건기증이 되는 거고, 그죠? 치료로 치면 치료는 2단계에서는 무슨 치료하고 뭐 때는 뭐하고 모든 단계는 이렇게 급성, 악업성, 만성일 때 뭐 해야 된다는 단계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서 마사지도 하고 그 다음에 돌치료도 하고 뭐 운동도 시키는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돼요? 내가 한 부위를 가슴 운동해서 그러면 3일 정도는 상처가 안 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3일 이상 시간을 줘야 돼. 그러면 매일 내가 복근 운동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매일 염증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촉진해 보면 누가 제일 안 좋냐? 헬스 트레이너들이 오면 제일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근육이 많은데 염증 수치가 가장 높아. 그래서 예민해. 몸이 예민해. 왜냐면 매일매일 염증을 안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상처를 내야 얘가 커지니까. 그쪽 직업의 특징은 상처를 내는 게 직업이야. 상처 내서 크게 만들고, 상처 내서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몸이 더 편한 사람도 운동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거야. 운동하는 사람이 더 아파. 하지만 그걸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면 또 풀어주고 또 쉬게 만들어 줬다가 그러니까 하루에 부위를 한 5부위 나가고 운동을 하면 일주일에 걔가 다시 운동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요. 그죠? 빠르면 5일 지나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근육이 좋아졌다가 상처가 났다가 좋아졌다가 났다가 하면서 단련이 되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근육이 되는 거예요. 오래 쓸 수 있는 근육. 근데 계속 상처만 계속 내면 어떻게 돼요? 아물기도 전에. 그럼 근육이 찌겨져요. 우리가 수건도 어때요? 계속 찢으면서 쓰면 수건이 걸레가 되죠. 섬유가 찢어졌잖아. 수건이 느들느들해지면 얼굴 닦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레가 돼버리는 이제 걸레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수건을 그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어때요? 잘못 이해하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 어때요? 근육이 걸레가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상처가 많은 이제 근육 덩어리가 돼버리겠죠. 회복도 되기 전에 계속 하니까. 그리고 만지면 근육이 쑥 찢겨져 있어.
그러고 또 마사지를 너무 세게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맨날 누군가 찢어 놓은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맨날 강하게 받아야 돼.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해.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고 나서 아물면 어때요? 이 상처는 둔감하죠? 그리고 막 좀 부드럽지 않죠? 마찬가지로 내 몸의 안에도 상처가 그렇게 심하게 나면 부드럽지 않은 조직으로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원해. 근데 그런 걸수록 부드럽게 풀어야지만 좋아진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풀어야지만. 근데 그분이 항상 세게 해달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딜레마가. 근데 그렇게 하고도 몸이 편하게끔 느껴주면 요 정도 3에서 4의 강도, 아픈데 시원하다는 강도 정도로만도 좋아진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이 5나 6의 강한 강도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세뇌를 시키고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좋아지는 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돈 안 내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어차피 내 마음에 안 올 건데 일단 해보고 좋아지면 오시라는 거지. 그렇게 하고 맞춰야 돼요.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었고 나한테 올 거잖아요. 그죠? 강하게 해주고 하는데 어디는 계속 안 해주니까. 근데 강하게도 안 해도 낫는 법을 보여주면 그분이 이제 이래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나는 강하게 해야지만 풀리는 줄 알았죠. 하고 세뇌를 당해 있는 게. 그 사람은 세뇌가. 자, 그리고 127페이지에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가 제가 있다. 그죠? 밑에 당구장 표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일부 환자는 대퇴의 전면에 이르는 성강성 통증을 호소합니다. 대퇴 전면에. 여기까지 오면 돼요. 이제 뭐겠어요? 대퇴 앞쪽으로 가는 신경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바연과 장영훈 공부할 때 해부학적인 걸 볼 때 어땠어요?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들을 많이 봤죠? 그런 신경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다시 보시면 천천히 그려보면 복부 쪽으로 가죠. 무슨 신경이었죠? 저번에 요바연건 여기 늑골 바로 밑에 있는 거 12번째 밑에 있는 늑간 신경이었죠. 그죠? 요 신경이 뭐예요? 늑골 밑에 있는 신경이 돌아서 어디로 가요? 여기를 따라서 장골롱 위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치골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쪽 통증이 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나중에 아주 쉬운 이론인데 어려운 이론도 있단 말이야. 방에서 왜 이렇게 퍼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싹 다 풀어갖고 만든 게 제약의 4강이라. 통증에 이렇게 왜 퍼지는지 왜를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자미근의 방사통이 턱으로 가. 천장관절로 간단 말이야. 어떻게 해석할 것이야. 신경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뭐 이렇게 기전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설명을 해야 이제 통증 이전을 다 밝혀낸 거죠. 해부 생리학적인 원리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체형학적인 이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혈관을 누를 수도 있고 뭐 임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부종이라든지 압이 높아져서 그죠? 복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처럼 체형적인 문제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가는 보상적인 원인 때문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단순하게 신경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신경이 느끼는 게 맞는데 그 통증이 생기게 하는 이유는 신경이 회색일 수도 있고 임파가 뭐 정맥이 순환이 안 되고 이게 압력이 높아니까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 압력이 높은데 아침에 하니까 소변까지 압력을 누르니까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통증의 이유를 그거를 가장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라고 정리가 되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된 통증에 대한 기전이 책이 없죠. 다 뭐만 있어요? 무슨 것을 그죠? 통증의 기전에 대한 명쾌한 기전이 확실한 게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강을 듣다 보면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른 사람도 다 가설인데 저도 가설이라 하면 되죠. 틀리더라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일리가 있게끔 잘 풀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강을 배우고 기회가 되면 4강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통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뭔가 내가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기침. 재채기에 늑골강을 안정시키려는 근육의 역할 때문에 심한 방사통이 있음. 그러니까 기침하면 돼요. 하면 얘가 팍 하고 치면서 이안수축에 순간적으로 걸리겠죠. 기랑의 역할로서. 그러다 보면 어때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방이 고장난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들 너무 웃겨갖고 어릴 때는 막 배꼽 다니는 거 웃으러 오랫동안 웃죠. 지금은 웃으라 그래도 10초로 웃기가 어려운데 피식하고 말고. 근데 어릴 때 어때요? 막 배꼽을 잡고 오세요. 그리고 막 웃기지 마라. 배 아파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너무 허리 아프다 그죠? 뭐예요? 막 웃다 보면 어때요? 요방하는 거니 가부가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야. 처음에 배가 아파 막. 배 근육이 막 복근 운동하니까 복근이 막 아픈 거죠. 그러다 이게 반대쪽인 기랑근이 어때요? 이안수로 늘어나니까 이게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도 막 너무 웃다가 이게 웃지만 허리 아픈데 웃기지 마라 하면서 이런 일이
어릴 때 있어요. 어릴 때 주로 10대 때, 20대만 넘어가도 잘 안 되죠. 10대 때까지는 그래요. 떨어지는 남 보고 웃어요. 지나가다가 걸어가는데, 그죠? 그게 이제 어릴 때 감성과 함께 아주 순수한 마음들이 별것도 아닌 거에 좋은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또 그 10대 때 부정적인 감정이 사춘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주 그죠? 아닌 감정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갱년기 현상이 와서 또 사춘기와 비슷한 증상이 올라오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사춘기 오죠. 오춘기라 그러죠. 오춘기. 그게 다 똑같은 행경막이 막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행경막이 막혀서 수소화강이 안 되면서 간에 압이 차서 간이 화가 나니까 어때요? 입으로 내질러야 혀에서 열이 식는 거야.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혀가 막 찬 공기에서 식히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화를 토해내는 거야. 토해내야 어때요? 말을 막 해버려. 야, 뭐 저저 해야 호흡을 또 들이쉬고 이러면서 어때요? 차가운 공기가 식혀주고 내 열은 어때요? 혀를 통해서 또 씻고 차가운 공기 들어서 씻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건 뭐예요? 욕일 수도 있고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짜증일 수도 있고 막 어쩌고 하여튼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 그러므로써 이제 화를 깔아앉히는 거예요. 하고 나면 시원해. 근데 후회하죠. 나는 시원한데 상대방이 안 시원하잖아. 상대방이 이제 그부터 막 그러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면 또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고 미안한 거 없으면 어때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죠. 화만 내고 미안한 거 없어. 왜? 내가 옳은 소리 했으니까. 화를 내는 것 중에 옳은 말이 있고 틀리는데 화내는 게 있죠. 대도 안 하는 뭐 양아치 같은 사람들은 대도 안 하고 성질을 부리면서 막 그렇게 갈라가지고 자기 유리하게끔 이득이 되는 길로. 근데 어떤 사람들 화를 잘 내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옳다라고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화를 잘 내. 그러면 그 주관을 가지고 막 화를 내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옳다고 할 때 미안한 게 없어. 네가 잘못해서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기 때문에 걔는 걔하나. 근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힘든 거죠.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간이 육수 작아졌어요. 간이 옛날에 배 밖으로 티 나왔고 부었고 배 밖으로 티 나왔는데 간이 부어서 요즘 간이 이제 좀 작아졌어. 이제 정상이 돼가지고 이제 화가 잘 안 올라와.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화가 좀 덜 나고 잘못된 걸 봐도 옳고 그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이 저게 안 좋은 게 그렇게 반응한 게 당연하지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서 또 내하고 저런 털불이 없을 거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와서 이렇게 돼 있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가르마도 일부러 이렇게 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마다 여기를 늘리려고. 그리고 제가 쳐다볼 때마다 이쪽을 좀 많이 봐요. 이걸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좋아서 본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쪽을 봐요. 이쪽은 또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 되면 자리를 한 번씩 바꿔서 앉아야 돼. 그럼 요 방향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근육화를 완전 생활화 시켰어요. 생활화. 그래서 뭐 가르마를 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한 번이라도 가르마 탈 때 이렇게 하려고. 요새도 스트레칭 하려고. 이렇게 타면 원래 내 몸이 그러니까 이게 맞죠. 가르마가. 2대8을 타더라도. 근데 이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몸을 푸는 시간을 머리 하루에 한 번을 손을 댄다면 그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건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머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져. 내가 머리 손질 안 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맞는 거에 의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푸는 의도. 그걸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나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안 그래요. 요를 안 쳐다보는 것도 오해할까봐 또 이야기해 줍니다.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야 3일 동안 내만 쳐다보다 내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 나름대로 어디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눈이 여기 있으니까 보는 것 뿐인데 그리고 한 번씩 가끔 보잖아. 여기에 비율이 높고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도 어때요? 근긴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긴장을 이렇게도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그리고 동작을 보여주면서도 한 번씩 풀고. 그러니까 저는 잘 안 지치죠. 하다 보면 풀리는 거야. 하고 나면 힘들지언정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몸이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어제도 새벽 3시 넘어서 잤는데 6시 넘어서 일어났잖아. 한 3시간 잤잖아요. 그죠? 막 아침엔 처음에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또 강의하니까 지금 막 몸이 풀려요. 정신이 돼요. 보통 같으면 지쳐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풀리잖아. 왜냐면 내가 몸을 푸는 것을 눈을 뜨면 넣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도 앉아서 공부할 때 나름대로 푸는 법을 터득해요. 옛날 사람들은 몸을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때? 근긴장을 어때요? 안 시켰어. 근긴장을. 그래서 움직이면서 공부를 해. 근데 우리나라는 움직이면 야, 너 좀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대놓고. 그리고 하품을 하더라도 좀 손을 가리고 막 이런 것도 막 하지 말라고 하고 막 하죠. 얘기들은. 그래서 가만히 이끌어 만들려고 그러죠. 계속. 가만히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근육학은 반대입니다. 안 움직여 있으면 쟤왜 그러고 있냐? 근긴장을 왜 계속 이렇게 그냥 움직여라 좀. 서서도 오고 담으면 막 피를 위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근육학의 원래 제대로 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어깨도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걸 제가 앞에서 보고 있다 해서 산만하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공부 잘하네. 잘 전달돼서 그러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들 왜 계속 움직여? 내가 지금 신경 쓰이게?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신 말만 하지 말란 말이야. 말만. 방해되니까. 질문은 여러분 시간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놔요. 순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도 적어놔요. 적어놔. 그리고 물어봐요.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물어보는 것도 여러 번 생각하고 물으래. 또 적어놨는데. 적어놓고 물어보니까 몇 번 생각해봤냐 그러고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 나서 함부로 내뱉지 말고 좀 더 생각해보고 네가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네 능력 거 다 해보다가 네 능력 거 안 되면 물어봐라 하면서 그렇게 또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놓고 그러니까 책을 한번 보다가 궁금한 게 못해서 다 누군가에 물어보려 하지 말고 지나가고 또 다시 공부할 때 또 한번 내가 적어놨던 거를 궁금했던 거를 찾아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또 보다가 그런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여러 번 봤는데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겁니까? 이랬을 때 질문을 대답을 해주면 어때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다른 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부를 해야 돼. 순간적으로 질문해갖고 가르쳐주면 뭐라고 그래? 암기죠. 단기 메모리. 가르쳐주는데 다음에 또 물어봐. 선생님 그때 그 뭐라고 그러셨죠? 하면서 또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근데 내가 고민하다가 답을 들으면 어때요? 그래 내가 왜 저거 빼고만 나머지만 생각할까? 10개 중에 하나만 저 방법을 생각했으면 9개가 아니야. 한 번만 더 했으면 저거 알았을 텐데 하면 별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게 그거 비슷하다. 내가 생각했던 거 비슷하네 하고 전기가 돼버리고 안 까먹어 버리겠죠. 그래서 질문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추가적인 위치로 대퇴전면 그 다음에 고환, 음낭, 천장골주의 서해부 등에도 통증이 방사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해부나 요 사타구니 쪽으로 지나가는 여기 있죠. 여기 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해부생리학적 해부학책을 보면 다 나오죠. 어제 특강 때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해부학책을 꼭 필히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부학은.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림이 늘어서 지금 너무 늦었죠. 몇 년을. 내년에는 꼭 쓰겠습니다. 해마다 이 말을 하는데 내년에는 꼭 쓰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3번 정상이에요. 허리나 응치가 당기는 통증의 대표적인 근육이다. 허리나 응치가 당기는 통증의 대표적인 근육. 그 허리가 아프고 응치가 뭐랬죠? 이 엉덩이 쪽. 여기 쪽. 그 다음에 오래된 경우는 악화 요인이 있으므로 참고한다. 오래된 경우는 악화 요인이 있으므로 참고한다. 악화 요인이 뭘 수가 있어요? 등이 굽었다거나 골반이 틀어졌다거나 그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휴식 시에도 지속적이며 깊숙하고 수시는 통증이 남는다. 이게 이제 자체적인 염증이 생겼을 때 더 심하겠죠. 트리거 포인트보다는. 그리고 4번 기립 자세로 혼자서 똑바로 서기가 힘들다. 기립 자세로 혼자서 똑바로 서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요방이 뜨끔해갖고 삐면 옆에서 누군가 부축을 하고 들어와. 왜? 골반을 들어 올리면 요방에 힘이 들어가니까 막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어. 걸어오기도 힘들어. 부축을 하고 와도 어때요? 아야야 하고 와요. 아야야 하고. 엄청 중환자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알고 보면 어때요? 요방에 있는 근육 하나 삔 거야. 근데 그 근육이 그래요. 특징이.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그 근육을 상태에 따라서 잘 처치해주면 됩니다. 5번에 보면 부과되는 체중의 증가 혹은 요추의 안정성 뭐 같은 말이에요. 금방 했던 말. 그 다음에 6번 움직임 외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날카로운 통증. 그 다음에 7번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통증에 제한되는 경우 정서적 불안정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어때요? 몸을 움직이고 모든 요방과 관련 팔방의 근육이 했잖아. 모든 움직임이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해도 아픈 거야.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침상생활하면서 낫기를 염증이 깔아앉기를 기다려야겠죠. 3일 정도를 알아 누워야 되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내가 움직이면 아프니까 짜증나겠죠. 처음 아프면 뭐 말 건데 계속 아파. 상처가 나을 때까지 3일 동안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민하겠죠. 정서적으로 어때요? 까칠해지겠죠. 그죠? 내가 피곤해도 까칠해지고 힘들어도 까칠해지고 아파도 까칠해지고 아프면 어때요? 성격이? 온화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자기도 모르게 나의 그 역치가
옛날에 3을 자극을 줘도 괜찮은데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1만 줘도 예민해져. 그죠? 요 방향근이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죠? 8번.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몸통을 돌리거나 반대쪽으로 몸통을 기울이는 동작을 힘들게 하며 계단을 오르내기도 힘들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몸통을 이제 돌리는 거.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조금만 숙여도 아파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어때요? 요 방향근이 염자 수준은 조금 벗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계단을 오를 때 어때요? 상체를 숙이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 그리고 골반을 들어 올려야 되죠. 몸을 숙여서 늑골 12분과 관련돼 가지고 요 방향근의 자극,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계단 올라갈 때 또 밑에서의 자극 두 가지가 오죠.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계단으로 오르는 게. 요 방향근 환자 보기 싫으면 2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방향 오지도 못하겠죠. 아파도. 아니면 내가 업고 온다든지 그래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올라가면 돼요. 몇 층에 잡냐에 따라서 거기 못 오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픈 사람도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못 오죠. 자, 9번에 기침이나 재채기, 큰 웃음에도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앞에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0번 침대에서 돌아 눕기가 힘들고 일어나 앉거나 누우려고 할 때 고통스럽다.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서도 못 돌아 누워 아파서. 그래서 천천히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1차적인 방사 패턴 이외에 자골신경 분포 지역인 서해부, 전립선, 음낭에 확장되기도 한다. 아까 얘기했죠. 서해부나 이런 것 쪽으로. 그래서 이런 증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들이 와갖고 생식기가 아픈데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그냥 사타구니 하면 생식기 쪽이라 생각하면 돼. 거기로 타고 가는 흐름이야. 흐름. 그 다음에 12번 둔부의 무거움이나 장단지의 경련, 다리와 발의 자길감도 호소합니다. 자길감이 뭐죠? 불에 타는 듯한 따갑고 아픈 통증을 자길감이라고 그래요. 콕콕콕 찔러갖고 막 불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감별 진단을 장요근의 통증, 그 다음에 복직근, 천장관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감별 진단해야 돼. 이거 감별 진단은 제가 읽어주면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장요근 공부하면 장요근이 이런 근육이구나. 그래서 이거와 그거의 차이가 있구나 하고 감별 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근육 그러면 무슨 근육 때문에 그렇구나. 복직근 그러면 돼요. 복직근이 나중에 공부하고 천장관절 이쪽을 통증을 준다는 걸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공부했을 때 요 방향과 관련된 부위의 통증과 관련된 근육들이라. 그러면 이 근육들에 대한 특성을 어때요? 정상, 원인 발생할 요인, 방사통이라든지 트리포인트 위치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로 가는 근육들을 비교하면서 정상이나 얘기를 듣고 감별하면 되는 거죠. 같은 부위라도 어떤 근육이 대장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통증의 원인과 발생한 요인, 어색한 동작이나 돌발적인 급격한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색한 동작, 갑자기 어색한 동작이 뭐예요? 원래는 강배근에 힘을 주고 기립근에 힘을 주고 이렇게 쏘는 게 어색하지 않은 동작이죠. 근육에 힘을 주는 순서. 그리고 장요근에 힘을 써 이렇게 바른 자세로 이제 힘을 쓰는 거. 근데 뭐예요? 장요근도 힘 빼버리고 강배근이나 기립근도 힘 빼버리고 갑자기 요방을 쓰는 거. 어색한 거죠.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 아까 했죠.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기립근이 피곤해. 근데 피곤은 했는데 이제 그 근육이 힘을 못 쓰는 타임이 어때요? 요방근으로 힘을 써버려서 그럼 뜨끔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즉 나쁜 자세로 특히 낮은 의자나 침대 등에서 일어나고 몸을 틀거나 급히 숙이고 이럴 때 그때 어때요? 큰 근육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자세를 잡는 이 근육이 먼저 반응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이 근육에 염자가 일어날 수 있어요. 허리를 뼈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TPU가 많이 생긴다. 자동차 사고 나면 요 방향에 TPU 생기고 골반쪽에 생길 수 있어. 그럼 내가 병원에 가고 내가 사고 났는데 목도 아픈데 허리도 아픈데 골반도 아픈데 이러면 깨병 부르지 마 이럴 수도 있죠. 보험회사에서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요즘에는 그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충고를 받으면 이렇게 아플 것이다. 그 테스트 그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원래 평상시에 좀 피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를 증인 채택하세요. 저를. 그럼 제가 증거를 대줄게요. 증거를. 그리고 5번에 보면 요 방향근에 가보를 주는 일상적인 동작을 지속적으로나 반복된 긴장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등이 굽은 자세, 골반이 뒤로 누운 자세, 이런 자세들이요. 하지부목,
하지 길이 불일치. 그러니까 하지 기지가 불일치하면 어때요? 걸어갈 때도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걸어가면 얘는 또 많이 들어올려야 돼요. 긴 다리 걸리실 거니까. 그죠? 짧은 다리는 어때요? 뭐 이 조금만 들어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한쪽을 더 해야 돼. 한쪽을 더. 그러면 오른쪽 긴 다리 쪽이 또 들어올린다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짧은 다리는 또 어때요? 골반이 뒤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한성 긴장이 그냥 서 있으면 지태가 없으면 또 생기겠죠. 자, 또 몇 번이죠? 7번. 피로, 감기 등의 전신적인 요인도 요방과 연관됩니다. 피로나 감기. 지금 여러분들이 피로하거나 감기가 있다 그러면 요방인 주사위 활성화되려 그래. 그래서 요통이나 골반통이 막 생길라 그래.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통. 마찬가지로 요방인이 활성화돼 가지고 골반이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 근육들을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8번. 하지 길이 불일치. 작은 한쪽 골반. 골반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짧은 상황. 그러니까 팔이 한쪽이 짧은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푹신한 침대. 그러면 이 딱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골반이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만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푹신한 침대 안 좋아.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싼 침대를 써야 해요. 싼 침대는 딱딱해요. 딱딱한 침대에 비싼 거에 한 겹, 두 겹 뭘 더 까는 거야. 푹신한 것들을. 그래서 싼 게 좋아. 매트리스는. 좋은 거 사면 안 좋아요. 자, 9번에 신체에 오한이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인자들이 원인이 된다. 지금 추위 있죠. 추워서 막 움츠려갖고 막 긴장하면 어때요? 요방한 건 어때요? 그 긴장을 다 이한성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울 때는 어때요? 겨울 되면 따뜻한 게 좋아. 따뜻하게 입는 거. 곰돌이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곰처럼 막 껴있고 막 이래갖고 동글동글하게 다. 근데 요즘에 돈이 많으면 어때요? 얇게 입는데도 뜨뜻한 거 많죠. 요즘에는 열내는 조끼도 있죠. 그런 거 입으면 또 얇게 입어도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따뜻하게 입어라. 따뜻하게 입어서 열에 대해서, 추위에 대해서 내가 오한이 일어나서 떨지 않는 상태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요 방향은 이렇게 통증의 원인 갈성 요인이 있고 정산도 잘 알아뒀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 방향을 하고 이런 포인트를 4개를 잘 풀어주시면 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